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 중인데요. 그중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들이 미국과 유럽의 이른바 서구 선진국들입니다. 선진국의 대명사로 여겨져 온 미국과 유럽국들이 드러내고 있는 실망스러운 모습은 충격적이기까지 한데요. 왜 서구 선진국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중앙일보 배명복 대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드는 가장 궁금한 점이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국들이 선진국이라고 여겨져 왔었는데 정말 선진국이 맞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어떤 합의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 1인당 GDP로 표시되는 소득 수준이 높고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도로 발달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으며 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는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말하죠. 그 기준에 따르자면은 당연히 미국과 유럽국들은 대표적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짜 선진국 맞느냐라고 물은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첫째,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약 1세기 동안 이 바이러스성 감염병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해방됐다라고 믿었던 미국과 유럽이, 즉 서구 선진국들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을 한 것일 것이고, 둘째는 이번 사태에서 그 서구 선진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대응 능력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좀 실망스럽기 때문일 겁니다. 서구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그 높은 수준의 공공의료 또 공중보건 시스템과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믿어왔는데 지금 막상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걸로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미국과 유럽국들은 선진국이 맞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그럴지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서구 선진국들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중국과 아시아에 대한 어떤 편견에서 비롯된 자만과 방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구 선진국 지도자들은 이 코로나19는 이 사스나 에볼라, 메르스 같이 인간과 동물에 같이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고, 이런 병들은 이 문화적, 사회적 수준이, 발전 수준이 우리는 아시아나 중국 이런 다른 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감염병이다. 이런 인식을 처음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만 막으면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별일 없이, 별 피해 없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죠. 요컨대 말하자면 서구의 동양에 대한 문화적, 인종적 편견이 초기 대응의 실패를 낳은 근본적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들이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할까요? 이번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바이러스는 인종과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상정하고 이 방역과 검역 같은 공중보건 체계를 점검하고 이 대유행 사태 대비해 공공의료시설과 장비, 인력, 물자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우한 사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다가 아까운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낸 거죠.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불이 너무 크게 번져서 손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죠. 결국 리더십의 실패고 시스템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갑작스러운 사태라고 해도 마스크와 방호복도 없이 좀 환자를 돌보고 있는 미국과 유럽 의료진들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와 대비가 허술할 수가 있나라는 좀 의문이 들었는데요. 왜 이렇게 허술했을까요? 정말 안타깝고 실망스럽기까지 하죠. 이 공중보건과 이 공공의료 시스템, 선진국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국들은 이 긴축 재정을 이유로, 또 미국은 전통적인 그 작은 정부 노선에 따라서 이 공중보건과 공공의료 관련 예산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이 미국과 유럽의 공공의료기관들은 이 방역과 의료에 필요한 용품과 장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글로벌 분업 체계를 통해 그 조달하는 이 소위 말하는 just in time 방식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서방의 의료 방역 시스템이 다 스톱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돈 아끼려고 이 소화기와 이 소방차 없이 네. 소방서를 운영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불을 만난 그런 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한국은 바깥 출입을 금지하는 이동 제한령, 즉 록다운 없이도 확산세를 진정시켰는데 미국과 유럽은 굉장히 엄격한 봉쇄령과 이동 제한령에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세계 언론이 가장 관심을 갖는 대목이 바로 이건데요. 네. 이 록다운은 사실 경제를 완전히 멈춰 세우고 또 시민의 이동 자유를 제한하는 극단적 방역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바람에 미국과 유럽국들은 어쩔 수 없이 록다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한국이 록다운 없이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무제한적인 이 진단 능력, 또 그다음에 IT를 활용한 역학조사 역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이 개정된 그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 당국은 이 사생활과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감염자의 동선을 신속하게 추적해서 파악할 수가 있었죠. 네.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솔직히 좀 하기 힘든 조치입니다. 네. 더 큰 차이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과 유럽의 시민들은 처음에 정부가 좀 그렇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권고를 해도 개인의 이동 자유 이게 더 중요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의 시민들도 이 개인의 이동권을 좀 일부 희생해서라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켰더라면 이 강압적으로 록다운 당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죠. 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동이라고 하는 작은 자유에 집착하다가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더 큰 자유를 빼앗긴 그런 네. 꼴이 된 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 본다면은 미국이나 유럽이 한국과의 그 차이점 때문에 처음부터 한국처럼 하는 데는 솔직히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믿어왔던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시민들이 휴지를 사재기하고 뭐 식료품을 예. 코너를 싹쓸이하는 그런 모습이 특히 실망스러웠는데요. 필름을 거꾸로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네. 그 록다운이 발표가 되니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이 록다운은 언제까지 내가 집에 갇혀 있어야 될지 그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에서 비롯된 과잉 반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에서는 뭐 물론 그런 그 사재기 같은 현상이 당연히 없었지만 한국도 만약에 록다운을 했다면 우리도 그랬을까?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서구 선진국들의 위상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뭐 하루아침에 그런 위상의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돼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면서 세계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서구 선진국들의 위상이 내려가고 반대로 그래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나라들이 신흥 선진국으로 부상할
하면서 위상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지금 우리도 완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더 큰 확산 사태가 일어날 수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것일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싸우는 일종의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나라가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감염병의 특성상 언제든지 다시 창궐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모든 나라에서 완전히 끝나야 끝날 수 있는 전쟁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 따지는 것은 사실 의미도 없고 그 시기상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그 서구 선진국 얘기를 하는 거는 이번 전쟁 초기에 그런 선진국들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 상처는 앞으로도 상당히 남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은 아무튼 뭐 서로 남 탓하거나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세계 모든 나라가 서로 돕고 긴밀히 협력해서 이 지구에 난 불을 끄는 게 급선무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서구 선진 국가들의 민낯을 주제로 배명복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와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